중국이 또다시 민감하게 반응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한국 언론에서 중국 축구의 2030 월드컵 본선 진출 가능성을 다룬 보도를 내놓자 중국 매체가 곧바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한국은 항상 중국 축구를 조롱한다. 비웃는 시선으로만 바라본다. 이런 반응,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단순히 기사 하나에 왜 이렇게 발끈하는 걸까요? 이쯤 되면 단순한 불쾌감이 아니라 피해의식이 폭발한 게 아니냐는 생각마저 듭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중국이 왜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진짜 이유는 무엇인지, 한국 축구의 입장에서 날카롭게 또 냉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중국 매체 소우닷컴이 최근 아주 흥미로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 언론은 늘 중국 축구를 조롱한다. 이번에 나온 2030 월드컵 진출 가능성 90%라는 보도도 결국 우리를 비웃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솔직히 납득이 되시나요? 실제로 한국 언론이 쓴 기사를 보면 그냥 피파의 내부 회의 내용과 계획을 바탕으로 64개국 체제에 따라 중국이 본선에 진출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이런 분석이 전부였습니다. 즉, 조롱은커녕 사실상 이런 변화가 중국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시선도 담긴 기사였던 거죠. 그런데 중국은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들도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실력으로는 월드컵에 나가는 게 운에 맡기는 수준이라는 거려. 현재 중국은 피파 랭킹 80위권. 아시아 예선만 봐도 일본, 한국, 호주, 이란, 사우디 같은 팀들을 넘어서야 합니다. 사실상 최종 예선조차 쉽지 않은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 월드컵이 64개국으로 늘어난다는 소식은 그야말로 하늘이 준 기회처럼 들렸던 거죠. 그런데 한국 언론에서 그나마 이 제도 변화 덕분에 중국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중국 입장에선 찔리는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정작 문제는 자신들의 낮은 경쟁력인데 그걸 지적당하니까 피해의식이 튀어나온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한국 언론은 감정 섞인 조롱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분석을 했다는 점입니다. 스스로가 인정하지 못하는 현실을 남이 말해주면 괜히 더 민감해지는 법이죠. 이번 논란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피파가 2030년 월드컵 출전국을 64개국까지 늘리는 안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2026년 북중미 월드컵부터 참가국이 48개국으로 확대되는데요. 이것도 축구계에선 꽤 큰 변화였죠. 그런데 그걸 또다시 늘려서 64개국이라니 전 세계 스포츠 전문 매체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폭스 스포츠는 이 안을 두고 광기라고 표현했고 스카이 스포츠는 과부하라는 단어로 직격했습니다. 왜일까요? 축구 팬이라면 누구나 공감하실 겁니다. 월드컵은 실력 있는 나라들만 설 수 있는 무대. 말 그대로 축구 엘리트들의 전쟁터였습니다. 그런데 참가국을 무리하게 늘리게 되면 더 이상 실력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경제 규모, 심지어 인구수가 출전 여부를 좌우하게 됩니다. 즉, 축구 잘하는 나라가 아니라 인구 많고 돈 많은 나라가 유리해지는 구조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로이터 통신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번 확대는 축구 발전과는 전혀 관계없는 피파의 상업적 계산에 따른 결정이다. 이런 비판 속에서 최대 수혜국이 어디냐? 바로 중국이라는 분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실력은 아시아에서도 중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지만 인구 14억의 세계 2위 경제 대국이라는 배경 덕분에
피파 입장에선 놓치기 아까운 큰 시장이죠. 한마디로 월드컵의 본질보다 돈이 더 중요한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건데요. 과연 이런 변화가 진짜 축구 팬들이 원하던 모습일까요? 축구의 순수함과 경쟁의 가치가 돈과 정치에 밀려 사라지는 건 아닐까요? 우리가 지금 지켜봐야 할 건 64개국 체제가 아니라 그 배경에 숨겨진 피파의 진짜 의도일지도 모릅니다. 중국 축구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은 건 단 한 번뿐입니다. 그것도 무려 20년도 더 된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였습니다. 하지만 그 대회에서도 3전 전패, 0득점 탈락. 결과는 참담했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월드컵 본선은 그저 꿈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반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가요?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 아시아 최초의 4강 신화. 그리고 지금은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같은 세계적 스타들이 유럽 빅리그에서 당당히 주전으로 활약 중입니다. 이 정도면 수준 차이는 명확하죠. 그런데도 한국 언론이 중국 축구를 기사로 다루면 그건 조롱이 아니라 흥미거리 혹은 축구계의 흐름을 보는 관점입니다. 안타까움 섞인 시선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중국은 매번 이런 기사에 우릴 무시했다, 또 조롱했다는 식으로 격하게 반응합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민감 반응이 아니라 자기 성찰이 부족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발전이 없고 자국 리그는 돈으로만 돌아가고 유소년 시스템은 무너졌는데도 비판은 외부로만 돌립니다. 그 피해의식이 지금의 중국 축구를 더 후퇴시키고 있는 겁니다. 진짜 강팀은 비판 앞에 귀를 열고 냉정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팀입니다. 지금의 중국 축구는 아직 그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거죠. 이 차이. 그게 바로 월드컵 무대에서의 성적 차이로 이어지는 겁니다. 축구는 감정이 아닌 실력으로 말하는 스포츠입니다. 그 어떤 나라도 월드컵 본선 무대에 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격은 국제 무대에서 증명된 실력으로 평가받아야 하죠. 이번에 한국 언론이 다룬 건 단순히 현실적인 분석일 뿐입니다. 피파의 발표, 경기력 흐름, 각국의 전력 골 객관적인 기준에 기반한 이야기였죠. 그걸 조롱으로 받아들이는 건 결국 스스로도 실력에 대한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는 뜻 아닐까요? 피해의식은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입니다. 지금 중국 축구가 해야 할 건 남을 탓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시스템을 점검하고 변화의 길을 찾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축구 팬으로서 그들이 정말 실력으로 예선을 뚫고 본선에 올라오는 날, 그 모습을 기꺼이 지켜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단, 그게 정치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감정도 아닌 진짜 축구 실력이라면 말이죠.